정부에서 한 대출 규제가 지금 광교 서울뿐만 아니라 광교 신도시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거래 건수는 급감을 했어요. 그런데 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거래 건수가 급감했다고 해서 거래 금액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조정이 됐을 뿐이지 하락으로 전환한 건 아니고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금은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는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대출 먼저 꼭 체크하셔라. 안녕하세요, 하담입니다. 오늘은 9월 1일이고요. 보통 8월달은 부동산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전세나 매매 거래 건들도 8월달이 1년 중에 가장 거래가 적은 건수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집 보기도 쉽지 않고 광교에 있는 아파트 매매나 전세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8월 중순 이후부터 보셔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6월 27일 날 대출 규제가 있고 나서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달 대비 7월달 거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7월달 대비 또 8월달도 전통적인 비수기이니까 거래가 많이 줄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월 광교 신도시의 매매, 전세, 실거래가 동향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빨리 광교 신도시의 매매, 전세, 실거래가 동향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광교 신도시의 현장 분위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구독해 주시면 누구보다 빨리 광교 신도시의 매매, 전세, 실거래가 동향과 현장 분위기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장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광교 신도시 8월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22건으로 6월 대비 65%가 급감한 7월 49건 대비 또 55%가 급감한 22건으로 마감을 했어요. 전통적인 비수기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건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부분도 되게 유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가장 안 좋았던 1월에 14건에 비하면 또 그거보다는 선방을 했던 매매 건수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광교 신도시의 분위기는 6월 27일 대출 규제 이후로 지금 광교 신도시의 문의 건수는 그래도 꾸준히 있는 편인데 실제로 거래는 쉽게 일어나지 않는 분위기예요. 매도자나 매수자나 지금 둘 다 관망을 하고 있고 매도자도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내리거나 매물을 내놓거나 이러지 않고 매수자도 지금 5월, 6월 확 올라가던 그 금액보다는 지금 대출 규제 이후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같이 있는 서로 동상이몽인 상황이 지금 7월, 8월에 이어오고 있다. 이 현상은 9월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10월 달에 긴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추석 연휴 이후로 어떤 이 부동산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럼 광교 신도시의 8월달 아파트 전세 건수는 총 246건으로 지난달 7월 신기록을 세웠던 372건에 약 30건이 줄어든 거래가 됐어요. 올해 전세 건수 중에는 가장 낮았다. 이거는 어쨌든 매매가 줄어들고 아파트 전세도 줄어들었는데 6월달에 대출 규제 이후에 7월달에 또 스트레스 지수 도입 이후에 지금 은행에서도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영향이고 또 전통적인 부동산 비수기인 8월에 거래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전세 건수 중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가격의 60% 70% 전세 거래를 했던 이런 건들이 지금 눈에 띄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지금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아파트 전세를 계약하셨던 분들이 계약 갱신을 하면서 갱신권을 사용하면서 2년 전 금액에다 추가적으로 월세로 얼마를 더 주는 형식으로 갱신을 하고 계시다. 금액을 5% 올리든가 내가 그걸 월세로 전환하든가 반전세로 전환하든가 이렇게 지금 거래되는 건들이 지금 눈에 띄게 많이 늘어나서 이제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광교 신도시도 전통적인 전세 건수보다는 반전세 월세권으로 이동하는 게 우리나라도 전세보다는 월세 시대로 흘러가는 흐름이 아닐까. 그러면 8월달 광교 신도시의 매매 탑3 단지를 보면 광교 신도시의 지금 거래되는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매매 탑1 단지는 어디냐면 와 진짜 이 아파트가 저는 1등이 될 거라고는 아예 상상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 달 광교 신도시 매매 탑1 단지는 어디냐면 광교 더 리브 아파트입니다. 광교 더 리브 아파트는 광교 중앙역에서도 약간은 큰 길을 건너 있어서 실제적으로 올해도 그렇지만 거래 건수가 많지 않았던 아파트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교 신도시의 아파트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찾는 금액대가 얼마냐면 10억에서 11억 사이가 가장 많이 오세요.
근데 지금 광교 신도시에서 10억에서 11억에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광교 더 리브의 30평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달 거래 건수를 보면 광교 더 리브의 30평대가 10억에서 11억 사이에 총 3건이 거래됐고 34평이 이제 12억대에 거래가 돼서 총 4건이 거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광교 더 리브와 같이 비교되는 센트럴뷰라든지 광교 에드포레 같은 경우는 지금 30평대는 이제 12억대, 34평대는 이제 13억대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광교 더 리브 아파트는 그동안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거래된 매물들은 상대적으로 올해 부동산이 상승한 영향을 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순환 순환매로 인해서 광교 더 리브가 그동안 거래되지 않은 금매들이 이번 달에 거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2등을 차지한 광교 아이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분들이 많이 찾는 국민평수인 33평이나 34평, 35평에 비해서 큰 평수가 분포되어 있거든요. 37평, 38평, 30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광교 아이파크가 지난달 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광교 아이파크뿐만 아니라 이번 달 거래된 대형 평수, 레미안이라든지 오드카운티라든지 이런 단지들을 보면 이번 달 광교 신도시의 국민평수보다 높은 대형 평수들이 어떤 게 거래됐는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광교 아이파크인데, 거래 금액을 보면 30평대 후반대인데 거래 금액이 13억에서 14억 사이에 거래됐고 최대 이제 15억까지 거래가 됐다고. 지금 광교 신도시 내 33평 국민평수, 많이 찾는 국민평수가 대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 15억에서 17억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큰 평수가 그 금액, 거래되는 금액보다 작은 금액의 호가에 나와 있는 금매가 이번 달에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달 공동 3위를 차지한 센트럴뷰 아파트랑 광교 참누리 아파트. 광교 센트럴뷰 아파트는 34평이 2건이 13억대에 거래가 됐고, 광교 참누리 아파트는 24평대 아파트가 6억에서 7억 사이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줄여놨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집을 팔고 내가 새로운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때 지금 일반적으로 가능한 금액대가 7억에서 광교에서는 한 12억 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거래된 아파트들을 보면 7억에서 13억, 14억 이 안에 지금 이번 달 거래된 금액대가 거의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그렇진 않아요. 또 광교 중흥 엑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20억 넘게 지금 거래된 건도 있고, 그런 건들은 별개로 하고 현재 광교 신도시의 매매 분위기는 7억에서 13억 사이에 있는 매물건들이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정부에서 한 대출 규제가 지금 광교 서울뿐만 아니라 광교 신도시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거래 건수는 급감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거래 건수가 급감했다고 해서 거래 금액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아직도 서울도 거래 금액은 조정이 됐을 뿐이지 하락으로 전환한 건 아니고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가고 있다. 광교 신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광교 신도시도 거래는 급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거래 금액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매매 호가대로 금액이 나와 있고, 6월달 대비 조금 한 5천만 원 이렇게 조정돼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매매 금액이 떨어지지 않다. 그냥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피크를 달렸던 5월달, 6월달 금액보다는 좀 저렴하게 금액이 거래가 되는데, 올해 4월달, 5월달 거래됐던 금액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어쨌든 지금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매도자 중에서 사정이 있거나 좀 급하게 파시는 분들이 거래를 하고 있다. 내년에 새학기를 생각하면 또 9월, 10월, 11월은 부동산에서도 이사철이기도 하고 그때 많이 보러 오시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제 고객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광교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거의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어느 정도 내가 현금을 갖고 있고 거기에 내가 대출을 하거나 해서 거의 이제 대장 아파트 격인 16억에서 20억 사이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집을 팔고 오시면서 보통적으로 찾는 8억대에서 한 12억 사이를 찾는 분들 두 부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두 부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둘 다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내가 대출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큰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이 다 대출이 없어요. 기본 대출이. 그래서 지금 6억까지 가능하시고 추가적으로 뭐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느 정도 내가 대출이 지금 집에 대출이 끼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신용대출이 있다. 이런 경우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실제로 대출 상담을 받았을 때 내가 이 DSR 때문에 DSR이 지금 40%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SR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대출보다 금액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많고 현재 제가 8월 달에도 제가 두 군데 은행을 가봤지만 그 은행 대출 담당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은행도 지금은 대출을 이렇게 마음대로 실행해 주는 거에 대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고객들은 안내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커트라인에서 넘어서 옛날 같은 경우는 만약 DSR 40%에 걸렸는데 뭐 45%다 그러면 대출을 이제 상환하고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지고 대출을 실행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넘잖아요. 그럼 칼같이 지금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은행권 상황이다. 은행에서도 어쨌든 올 하반기까지는 이 기조대로 계속 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어쨌든 지금은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는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먼저 꼭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벤트로 광교 아파트를 구매하시려거나 뭐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무료 상담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이 댓글 고정창을 참조해 주시면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출 상담이라든지 광교 아파트에 가실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정보라든지 상세하게 1대1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아파트를 구매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이 하반기가 되게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조정이 받았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아마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게 올해까지 갈지 내년까지 갈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이 광교 신도시 인근의 영통이라든지 뭐 인계라든지 이런 게 보시면 광교 신도시보다 금액대가 작은 6억대 5억대 아파트들은 되게 활발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 가능하거든요 현재 대출로. 그래서 그때 거래가 돼서 광교 신도시로 내 집을 팔고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교 신도시 내 아파트 매수 상담 그 다음에 매도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